종영을 이후에 남겨둔 tvN 주말 연속극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가 지난주 방송에서 안방극장의 안타까움과 가슴 찡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극중 차유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려내면서 마지막까지 반전 스토리로 결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vN 하이바이 마마에서 김태희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며 선택의 순간을 맞았다. 지난 12일 방송된 하이바이 마마에서 차유리가 환생 미션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여기에 조강화가 차유리의 49일 기간 한정 환생 미션을 알게 됐고 차유리의 정체를 확인한 오민정의 신경 변화까지 맞물리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전개를 예고했다. 조강화는 차유리가 조서호의 친엄마라는 진실을 밝혔지만 오민정은 거짓말 같은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민정은 사실이라고 해도 이걸 이제야 말한 거냐며 서운함을 드러냈고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차유리는 환생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믿기지 않은 자신의 존재에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던 차유리를 위해 고현정이 깜짝 여행을 준비한 것. 차유리의 환생이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불행이 아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조서호를 잃어버린 죄책감과 조강화, 오민정에 대한 미안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차유리는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고현정은 그를 잡아야 할지 놓아줘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다. 고현정은 5년 동안 자신의 옆에도 있었냐며 죽은 차유리의 생일을 꼬박꼬박 챙겼던 이유도 털어놨다. 조금씩 잊어가는 게 미안했다는 고현정에게 차유리는 안 잊히는 게 더 무서웠어라며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지옥이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오민정은 조강화가 고백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괴로워했다. 고민 끝에 미생으로 달려간 오민정은 고현정이 차유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목격하고 허탈했다. 그제야 오민정은 차유리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사랑하는 남편 조강화, 마음을 준 친구라 여겼던 차유리까지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인 것에 상처를 받은 오민정은 조강화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내가 바보같이 좋아하는 것 보고 재밌었겠다라는 오민정에게 조강화는 오랜만에 웃는 내가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이에 오민정은 자신이 아닌 본인의 행복부터 보라며 그의 지독한 배려에 원망을 쏟아냈다. 차유리는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려는 엄마 전은숙과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 전은숙은 차유리와 나란히 버스를 타고 있었음에도 차유리의 사고 장소였던 횡단보도를 편히 바라보지 못했다. 이를 알아챈 차유리가 손을 꼭 잡아주자 전은숙은 괜찮았는데 횡단보도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했다. 일부러 기억하려고 한 건 아닌데 몸이 기억했나 보다라고 했고 차유리는 곧 다시 떠나야 하는 자신을 꿈에도 모르는 전은숙을 애달프게 바라봤다. 병원에 도착한 차유리는 조강화가 수술에 참관했다가 뛰쳐나간 소식을 듣게 됐다. 차유리는 귀신 시절 조강화가 홀로 숨어 괴로움을 삼키던 장소로 향했고 예상대로 조강화는 비상계단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차유리의 등장에 놀라던 조강화는 이내 그 품속에서 오열했다. 조강화는 왜 나만 두고 갔냐? 내가 살았어야지라며 원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토해냈다. 차유리는 그저 자책하지 말라고 조강화를 달래주며 슬픔을 삼켰다. 이어 조강화 트라우마의 시발점과 장 교수가 그를 놓지 못하는 이유도 밝혀졌다. 과거 조강화는 VIP 수술을 먼저 하자는 장 교수의 말을 뒤로한 채 더 위급한 환자의 수술을 감행했다. 이를 위해 조강화가 수술실 문을 잠그고 인터폰 연락도 무시한 사이 차유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다. 급히 연락을 취했지만 조강화에게는 닿지 않았고 단 한 명만 살릴 수밖에 없는 선택 앞에서 차유리는 자신보다는 딸 조서호를 살리게 된 것. 결국 조강화가 뒤늦게 달려갔을 땐 이미 산모 차유리가 아닌 아이 조서호만 남게 되는 수술이 진행된 후였다. 그렇게 차유리가 떠난 지 5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가 살아 돌아온 뒤에야 조강화는 놓아달라니까 살아왔으니 이젠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라며 치료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강화는 또 다른 운명과 마주했다. 차유리가 곧 다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 가혹한 운명 앞에서 조강화는 유리가 왜 죽냐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차유리의 마음도 복잡했다. 언제가 제일 살고 싶냐는 고현정의 물음에 지금이라고 답한 차유리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떠올렸다. 문득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다. 그 길로 미동댁을 찾아간 차유리는 나 살면 안 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도 살고 싶었고 살고 싶다는 절절한 진심을 토해냈다. 딸 조서우만 귀신을 보지 않게 되돌려놓고 미련 없이 승천하겠다는 계획에 흔들림이 없던 차유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환생 미션에 돌입할 것을 선언해 긴장감을 높였다. 불현듯 찾아오는 불운을 대비할 수 있는 비상 깜빡이 등은 없었다. 차유리가 떠난 뒤 저는 숲과 조강화는 그 깜빡이를 보지 못했다며 자신을 탓했다. 그러나 느닷없이 찾아온 불운은 남겨진 사람도 떠난 당사자의 탓도 아니었다. 자신의 죽음이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차유리는 소중한 사람들 곁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차유리가 드디어 미션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오민정은 차유리의 정체를 확인했고 조강화도 49일 미션을 알았다. 미션에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이 과연 차유리의 새로운 선택에 변수로 작용할지, 또 선택의 순간을 맞은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하이바이 마마 14회 다시 보기 줄거리. 민정은 하원 도우미가 진짜 차유리임을 알게 되고 자신을 속인 강화가 원망스럽다. 그 시간 강화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고 그동안 눌러온 상처와 마주한다. 한편 유리는 현정과의 데이트로 웃음을 되찾고 가족들과 예전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에 자꾸만 욕심이 난다. 나도 살고 싶다. 조강화는 오민정에게 살아 돌아온 조서우 친엄마 차유리의 정체를 말했지만 오민정은 믿지 못했다. 오민정은 사실이라면 왜 이제야 말하는지 물었고 조강화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다. 더 이상 너만 모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라고 설명했다. 미동백은 차유리에게 퇴마사에게서 조서우를 지킨 서봉현, 장대춘, 장영신이 결국 하늘로 올라갔다고 알렸고 차유리는 미안한 마음에 필승이 밥이나 한 번 더 해줘야겠다고 말했다. 미동백은 그런 차유리에게 시간 많다며 남 걱정하지 말고 누릴 거 누리고 가라고 당부했다. 고현정은 차유리가 숨어 지낸 이유를 깨닫고 함께 놀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는 길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차유리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배달 음식을 먹었다. 오민정은 고현정 가게를 찾아갔다가 두 사람의 뒤를 밟았고 차유리 집 명패 이름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오민정은 그제야 조강화의 말을 믿고 조강화를 때리며 오열했다. 오민정은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라고 말했고 조강화는 내가 오랜만에 사람 때문에 웃으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서 두려웠어. 너 상처받을까봐 미안해라고 사과했다. 이에 오민정은 내 행복 말고 오빠 행복부터 봐. 내 상처 말고 오빠 상처부터 보라고. 엉망진창이잖아.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 라고 일침했다. 조강화는 그 말에 장 교수가 권했던 수술 참관부터 하기로 했다. 그 사이 개근상은 귀신이 붙었다는 차유리의 말을 신경 쓰다가 미동백에게 도움을 청했고 미동백이 귀신 강상봉을 잡아 원하는 걸 물었다. 강상봉은 개근상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나 자살 아닌 것 우리 엄마에게 좀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개근상은 귀신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지 갈등했고 조강화의 수술 참관을 걱정했다. 개근상은 조강화에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힘들면 바로 나와라고 말했다. 차유리는 모친 전은숙의 정기검진에 따라갔다가 조강화가 10분 만에 수술실에서 뛰쳐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조강화는 비상구 계단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차유리가 위로했다. 조강화는 왜 그랬냐며 과거 사고 당시 차유리가 뱃속 아이부터 살린 선택을 원망했고 차유리는 미안해. 내 탓 아니야 라고 말했다. 고현정은 남편 개근상에게 유리 다시 죽는다고 알렸고 조강화가 그 말을 듣고 유리가 왜 다시 죽냐며 악섰다. 그 시각 차유리는 미동백을 찾아가 나 살고 싶다. 살면 안 돼? 라고 물었다. 하이바이 마마 15회 예고. 내꺼 오빠 버려줄게. 49일이 끝나면 유리가 다시 죽는다는 걸 안 강화. 유리가 살기 위해선 원래 자리를 찾아야 한단다. 또다시 유리를 보낼 수 없는 강화는 유리를 살리기로 결심하는데 한편 강화를 위해 떠나겠다는 민정. 유리는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강화는 현정의 얘기를 듣고 유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자신밖에 없음을. 강화 왜 재혼했냐? 내 자리 다시 내놔라 말을 했어야지. 말을. 유리, 네 사람 어쩔 건데? 놓을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한 민정의 삶은 피폐해져간다. 강화 죽긴 왜 죽어? 살아. 강화는 그런 상황에 유리를 살리기로 마음먹는데 퇴마사 모든 걸 내려놔본 귀신이라도 다시 잡을 수 있는데 욕심이 안 날까?
유리, 미안해요. 민정 자꾸 미안하면 난 어쩌라고. 유리는 지난 5년간 강화의 곁을 지켜줬던 민정에게 미안해하고, 민정은 유리 현정과의 좋았던 기억 때문일까 제대로 한 번 못 낸다. 지금 그 자리는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정 다 원래 그 사람 거였잖아. 내 거 오빠 버려줄게. 그리고 민정은 결국 자신이 먼저 강화의 손을 놓기로 결심한다.